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논란입니다. 겨울 바이러스 유행기를 앞두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시기라 찝찝하죠. 그리고 그걸 맞고 나서는 그게 감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또 안 걸렸으니까. 논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하고 1년간에 이제 암에 진단받은 바가 더 높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대한 오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의학적인 논문이라든지 의학적인 사실들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관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이게 이거랑 이거랑 연관이 있다는 거하고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났는지는 인과관계의 개념은 다르거든요. 암이라는 게 보통 발생을 해서 실제로 이제 진단될 때까지 몇 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게 1년밖에 추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백신을 맞아서 생긴 암인 건지 아니면 제갑과 뭐 누구를 비롯해서 뭐 이 논문 보고 청와대에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엉뚱한 얘기를 써놓으신 분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속담이에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래서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진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지니까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연구실에서 뵙네요. 조금 쑥스럽기는 한데 연구실이 지저분하지 않은 데만 지금 딱 화면을 보여주고 계시기는 하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연휴 직전에 이제 논문 하나 발표된 것 때문에 저와 또 저랑 같이 코로나 때 일하셨던 많은 의사 또는 많은 이제 보건학자 뭐 또 이런 분들이 아주 그냥 그 불을 뿜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국내 학자분 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건보 데이터, 건강보험 데이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데이터 가지고 이제 논문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이 뭐냐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1년 동안 추적을 해봤더니 코로나19 백신 맞은 그룹에서 이제 암의 발병률이 더 높더라. 이제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뭐 어찌 보면 되게 황당한 논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여러 사이트, 특히 안티백서들이 많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이 논문 하면서 이거 봐라. 이제 백신 맞는 사람들 맨날 백신 맞으라 그러더니, 심지어는 모 안티백서 분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까지 써가면서 이재갑과 뭐 누구를 비롯해서 뭐 이 논문 보고 청와대에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엉뚱한 얘기를 써놓으신 분이 있었는데요. 논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하고 1년간에 이제 암에 진단받은 바가 더 높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대한 오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뭐 이제 통계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통계학적 방법론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정재훈 교수 찾아가지고 보시면 이제 통계학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히 적어 놨고요. 어떻든 이제 공감하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논문의 허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이제 그 인구군이라고 그러죠. 백신을 맞은 그룹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균형 있게 이제 분배가 잘 안 됐더라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쪽 그룹에서 기초적으로 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룹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구분이 된 상태로 그냥 백신 맞은 그룹과 백신 맞지 않은 그룹으로만 구분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백신을 맞는 그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자기가 백신을 맞을 정도로 자기의 건강을 추구하는 부분이 강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건강검진도 열심히 받을 거고, 병원에 증상이 있다 병원에 바로 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통계적으로 상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우 강조되는 내용인데, 당연히 건강을 더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검진도 많이 받고 검사도 많이 하니까 암을 찾아낼 확률도 훨씬 높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거 분석을 할 때, 이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 이게 높다고 해서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암 발병이 높아져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여러 논문들에서 지적을 당한 내용인데, 그 부분을 똑같이 오류를 이제 했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암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진단받을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만에 진단이 되지 않죠. 보통 암이라는 게 내 몸에서 조그만 암이 이제 큰 암이 될 때, 이제 진단상에서 확인될 때까지 보통 몇 년 이상 걸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놈은 1년밖에 추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암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건강검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본인한테 이미 백신과 무관하게 발생했던 암을 좀 더 많이 발견하게 되니까 통계적으로 백신 맞은 사람이 암에 좀 더 많이 백신 맞은 사람에서 암이 발병률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연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학적인 것,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료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정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정이 안 된 상황에서 논문이 좀 급하게 좀 이렇게 리뷰도 이제 아주 세심하게 받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관계된 기사들은 뭐 제가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요. 정재훈 교수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정재훈 교수의 페이스북 내용들을 보시면 자세하게 파악이 될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류가 있는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실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염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이 그 논문지에다가 이 논문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이미 투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논문이 뭐 저희는 이제 철회를 요청하는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향후 상황들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백신이 폐 섬유화를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백신 맞는다고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아니니까. 오히려 폐 섬유화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코로나19에 아주 중증으로 감염되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19에 의한 폐렴 때문에 폐가 손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폐 섬유화에 후유증을 남기기는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폐 섬유화의 확률은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폐 섬유화 또는 이제 폐장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빈도가 노인이 될수록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근데 단순히 백신은 중간에 껴들어간 거지, 이거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려면 이런 백신 맞은 그룹에서 폐섬유화증 일으킨 그룹들이 아주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통계들 상에서 그러지도 않고요. 이제 정재훈 교수팀이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19 시기 있잖아요. 시기에 백신 맞은 시기도 있고 뭐 많이 걸린 시기도 있지만,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에 특정 감염병이 늘어난 게 있는지, 또는 특정한 암이라든지 특정 여러 병들이 늘어났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늘어난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특히 암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기서 특별하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그 팬데믹 이후에 뭐 백신 접종이든 뭐 코로나19에 많이 걸렸든 간에 그 이유가 암을 직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논문화 작업을 정재훈 교수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폐 섬유화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폐렴에 의한 합병증에 의한 거, 아니면 아예 폐장염이라 그래서 아예 그런 카테고리의 질병에 걸린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코로나19가 영향을 줬다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속담이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래서,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진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지니까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학적인 논문이라든지 의학적인 사실들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관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이거랑 이거랑 연관이 있다는 거하고,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났는지는 인과관계의 개념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연관관계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다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면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지 여러 다른 논문에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뭐 암 발생과 관련된 부분, 뭐 폐장염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논문에 재현된 적도 없을 뿐더러, 또한 이제 그런 분들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우 이제 이런 논문이 발표됐을 때는 매우 비판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읽어보셔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미 접종된 횟수가 100억 회가 넘어요. 100억 회면 전 세계 인구가 한 번 하고 반 1.5회 정도 맞은 횟수거든요. 근데 한 3년 사이에 한 100억 회 이상 맞았거든요. 지금 계속 맞고 있으니까 더 늘었겠죠.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맞은 백신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접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1년에 연간 한 1000만 명 정도가 맞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10년, 우리나라 사람이 10년이 걸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이 몇억 도즈 정도밖에 안 팔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억 회를 맞으려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도 몇십 년을 맞아야 100억 회가 되는 상황이
거고, 그러니까 100억 회 정도가 맞은 정도면 정말 아주 인과관계가 찾기 어려운 아주 그 빈도가 적은 이상 반응까지 다 걸러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상 반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 유독 더 위험하다든지 유독 그 이상 반응이 많다든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초기에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조금만 앞에도 이상 반응 신고를 되게 많이 하셨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상 반응 신고 보면 독감보다도 이상 반응 횟수가 훨씬 적게 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접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게 보이면 이렇게 농축이 돼서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측면들도 있었지만 이거를 전체 맞은 횟수 대비해서 다시 한번 통계 분석을 해보면 특정한 이상 반응, 이미 걸려진 이상 반응들은 있잖아요. 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혈소판 감소하는 그런 이상 반응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mRNA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서는 심근염 발생 빈도 높은 이거는 다 걸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걸러낸 거 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밝혀진 거는 그 외에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맞은 것 자체가 안전성을 이미 증명해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방접종들, 특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예방접종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접종을 했었었고 그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여서 안전성이 증명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그렇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르신들 또는 아이들 위한 백신들 안전하니까 꼭 접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